우리 전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당뇨만 갖고서도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당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위 우리 현대인이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의 대부분의 시작점은 사실은 당뇨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당뇨라는 그 자체보다도 당뇨가 갖고서 앞으로 만들어내야 될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 우선 저는 큰 그림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당뇨라는 말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제 잘못 선택된 단어다. 당뇨는 소변에 당이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의 직설적인 어떤 우리 증상을 설명하는 말은 고혈당증입니다. 이제 혈액에 설탕이 많이 돌아다닌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졌다. 끈적끈적해지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고 여러 가지 혈관 손상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이제 발전돼 가는 거죠. 그래서 당뇨보다는 당뇨로 인해서 손상되고 있는 혈관,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각종 합병증이 찾아오는 모세혈관이 막혀서 콩팥이 망가진다든가 시력이 떨어진다든가 또 심장에 질환이 생겨난다든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뇨는 우리한테 건강법을 가르쳐 주러 온 친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나,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강법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거냐면 우선은 소식하고, 그러니까 과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급하게 먹지 말고 급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먹고 꼭꼭 씹어 먹고, 그 다음에 늦은 시간에 야식하지 말고, 이것을 가르쳐 주러 온 친구다,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는 습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당이 우리 몸에 사용되고 나서 혈관 안에 돌아다니지 말고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몸에 저장이 잘 되는 장소가 근육입니다. 근육인데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이것이 결국은 근육에 저장되지 않고 간에 저장되거나 복부에 저장이 되면서 복부 비만, 또 간에 저장되면서 지방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질환으로 이제 발전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당들이 근육으로 저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국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일이고,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건 운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뇨는, 고혈당증은 우리한테 음식을 먹는 방법과 그리고 운동을 하라고 가르쳐 주러 온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급하게 먹어버리고 과식하고 운동 안 하고 이러면 결국 그 친구는 나를 배반하고 떠나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면 분명히 그것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고 있는 당뇨를 친구라는 표현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당뇨, 그러니까 고혈당증은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우리나라에가 지금 600만 명이라 그래요, 당뇨 환자가. 그리고 예비 당뇨 환자가 1,600만 명, 이렇게 되니까 거의 2천만 명의 시절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나는 당뇨 병원에 가니까 당뇨 아니래, 나 정상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24시간을 모니터링을 했을 때 순간순간 당뇨에 버금가는 증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 커피에 설탕이라든가 이런 들어가 있는 걸 먹고 났을 때, 이런 경우에 바로 당을 재게 되면 당뇨 환자나 유사한 이 커브를 갖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자주 발생이 되느냐가 결국은 우리 혈관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혈관 손상이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돌연사도 만들어지고, 이제 이래서 당뇨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관찰하고 예방법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당뇨라는 바로 그 질환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이런 습관 이외에도 또 이런 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이 사회가 불안하면 은행에 저금했던 돈도 찾아오듯이 우리 몸 안에 당이 들어가서 이 세포로 배달이 돼야 되는데 배달이 되지 않고 혈관 속에서 스탠바이 상태로 당이 그냥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폭발적인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야 될 때 이 가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데, 손님을 상담하다 나면 이런 이야기 환자를 만나요. 뭐냐면 선생님, 저는 약도 꼬박꼬박 잘 먹고요,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는데 당이 안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 이분들은 대개는 뭐냐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절대적으로 당은 떨어질 수가 없다.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몸의 태세로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관리하는 방법은 식이 조절과 운동, 그 다음에 마음가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일의 당도 역시 당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시골에 외길을 이제 차가 두 대가 가는데, 하나는 굉장히 많이 망가진 노후된 차량이고 하나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근데 얘가 누가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그 두 대의 차가 좁은 길을 통과하는 시간이 틀릴 거라고요. 만약에 좋은 차가 앞장을 섰다 그러면 좋은 차는 뭐 먼저 빠져나가고 노후된 차는 천천히 이렇게 갔을 거고, 근데 이 순번이 바뀌게 되면 앞에 노후된 차가 가는 바람에 뒷차도 결국은 그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대가 다 천천히 그 시골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당이 들어와서 장에서 흡수될 때 천천히 지연시키면서 서서히 슬로우 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컨디션이냐, 아니면 그냥 바로 쭉 들어가는 컨디션이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고 나쁜 경우가 이렇게 이것을 저지할 수 없는 형태의 당, 그러니까 단순당이죠. 설탕과 같은 이 당을 그냥 먹어버리면 당연히 쭉 올라가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무칠 때 설탕이 함께 들어가서 나물하고 같이 묻혀졌다면 나물에 있는 식이섬유가 설탕이 들어가는 것을 제어를 해줬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일을 드셨을 때 과즙을 짜서 드셨다 그런다면 혈당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과일 섭취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을 그냥 원물 그 자체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급작하게 스파이크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래서 과즙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과일을 그냥 갈아서 그 과일 자체로 갈아서 한 거와 우리 이제 착즙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식이섬유 다 제거하고 이렇게 뺀 거, 이거는 굉장히 과일 섭취 방법 중에서 제일 나쁜 방법이죠. 우리가 마트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과즙, 100% 천연 과즙 이렇게 달아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식이섬유가 제거된 상태에서 바로 그 과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형태의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